바흐와 핸델은 왜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인문학과 리더십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걱정했던 적 있으셨잖아요. 저는 참 걱정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클래식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고 냈는데요. 그때 많이 들었던 곡들이 바흐와 핸델의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연주에서 아무래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 곡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곡들이 세상에 처음 나온 지 벌써 몇 세기가 지났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바흐와 핸델의 곡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 배경음악으로 그들의 곡들이 흘러나오니까요. 어릴 적 문득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까? 핸델을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실 때 혹시 어떤 버튼을 많이 쓰시나요? 아마도 플러스 버튼, 또 마이너스 버튼 많이 누르실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키를 높이거나 낮추는 기능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흐예요. 바흐 이전의 시대에는 키를 높이고 낮추는 것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거든요. 바흐의 12음계 평균율이 세상에 소개되고 널리 퍼진 뒤로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서양 음계를 피아노 건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검은 건반까지 12개가 있는데요. 그 음계를 지금은 국악 악기들조차도 개량해서 따르고 있으니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듣고 즐기는 대부분의 음악들이 바흐의 음계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과연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로 불릴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핸델은 바흐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음악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던 분인데요. 이탈리아 유학 이후 쇼 비즈니스의 태동기 무렵 영국에 정착했는데 그는 울게 하소서로 유명한 오페라 리날도를 포함하여 세속적인 이야기와 춘곡이 함께하는 오페라 사업을 펼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오페라를 문화상품으로 탄생시켜서 음악으로 돈을 번 최초의 음악가가 바로 핸델이었어요. 음악가이자 사업가였던 거죠. 그의 음악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다운데요. 현 시대에 들었을 때 아름다운 멜로디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급,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BTS급의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나고 본인 건강도 좀 악화되면서 사업적으로 2번이나 파산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이 사업을 포기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살해 위협도 여러 번 받았어요. 아마도 이제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때 그가 새로운 도전을 포기했다면 음악의 어머니로 불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핸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바로 종교 오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오라토리오 장르로 사업에 재도전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씻어준 명곡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라는 곡 알고 계실까요? 아마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을 텐데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2번의 사업 파산의 위험을 딛고 일어서서 유명한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게 해준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감성과 강인한 어머니의 정신력을 지니고 있으니 성별은 핸델이 남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흐와 핸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은 아시아에서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두 분의 고국인 독일에 가셔가지고 혹시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다는 점. 그럼에도 저는 이 별명이 잘 붙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흐와 핸델은 바로크 시대 음악을 대표하는 거장이면서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음악적 신념으로 극복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바흐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셨고요. 또 교회와의 인연이 닿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의 음악적 천재성이 드러날 수 있었고 또 핸델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인 명곡을 만들었던 인물이잖아요. 무엇보다 이들의 포기를 몰랐던 부분은 음악적 대중화에 대한 신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진 뒤에도 그들의 음악성이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극복과 끊임없는 도전의 결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바흐와 핸델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 시절의 음악 향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문학과 리더십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